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수익맨 정현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쉽게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서플러스 글로벌이 되겠는데요. 반도체 중고 장비를 유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큰 클러스터에다가 장비를 쌓아두고 이제 중고 장비를 가져다가 팔고 있는 곳인데요. 반도체 중고나라의 당근마켓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HBM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좀 비용을 절감해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키포인트이자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수혜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제가 이 기업이 어떻게 매출을 내고 있고 특별히 강점은 뭐가 있는지 이전 영상으로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업계 1위의 그 반도체 유통 기업이고 대규모로 장비를 가져다가 팔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노하우와 영업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에는 국내 장비뿐 아니라 이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있죠. 반도체 장비 중에 ASML이라는 네덜란드 슈퍼 오일 기업과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 1위 기업인 KLA 같은 이런 기업들의 장비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원래 가격의 한 80% 정도로 조금씩 싸게 팔면서 관련된 비용 절감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플러스 글로벌 그 클러스터 가보면은 이렇게 대표적인 반도체 중고 회사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마치 쇼핑몰에서 각종 브랜드들 이렇게 이름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ASML, KLA 등의 이름이 여기서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명품이죠. 명품 장비.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적인 장비들도 가져다가 팔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련된 매출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관련된 곳에서 좀 사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거는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규제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사이에 나온 뉴스가 ASML이 유예 기간에도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취소하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런 이슈가 조금씩 나오게 됨에 따라서 서플러스 글로벌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 조금 더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추세의 전환이 지금 작년 말부터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연초에 이 흐름이 조금씩 불이 붙다가 오늘 이 이슈를 중심으로 강한 거래 유입과 함께 4,300원 선, 4,250원 선 이 구간대 위로 종가 마무리를 한다면은 이후에는 5,000원대까지는 단기간 내에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상승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밤사이에 애플이라든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하락이 좀 나왔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바클라이즈 투자은행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하면서 3% 정도 하락이 좀 나오기도 했고,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이 1.6% 빠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3.6% 보다 큰 하락이 좀 나온 날이었죠. 이런 날이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모습. 삼성전자도 8만원 앞두고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탄력을 받고 있는 서플러스 글로벌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올 한 해 계속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싼 반도체 종목, 좀 업황을 좀 덜 탈 수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AI 그리고 HBM 중심의 이제 고단화되는 과정, 그리고 HBM의 물리적인 반도체를 조금 해결해 주기 위해서 CXR 기술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연구비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가격은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안 그래도 비싼 가격인데 ASML의 저런 EUV 새로운 장비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비싸지고 있고, 사실 이러한 비싼 장비 가격 덕분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은 이제 한미반도체, HPSP 이런 기업들이 될 텐데, 그러면은 사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하이닉스는 디램 흑자 전환을 했고 삼성전자도 좋아질 예정이고,
그리고 디램 중심의 회복,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올해 중에 한 40% 정도, 많게는 50% 정도 올라서 드디어 하반기 중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HBM 중심으로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정된 투자 재원을 다른 쪽으로는 조금 줄여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각광을 받는 게 바로 서플러스 글로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장비의 80% 정도대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품귀되었던 반도체 장비들 또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더 큰 성장을 볼 수 있는, 즉 HBM 중심의 반도체 투자 증가에 대한 풍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이제 미국의 대중 규제에 대한 수혜만으로도 주가는 한 번씩 올라갔던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 큰 그림도 바뀐 가운데 모멘텀이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0원대 안착하면은 5,000원대까지 무난히 갈 수 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제 실적 증가폭에 따라 가지고 2021년에 기록했던 신고가 역시도 올해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총은 한 2,400억 정도까지 열려 있겠죠.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중고 장비를 유통하는 기업 중에 대장 역할 1등 기업으로서 반도체 업체들의 비용 관리에 대한 그 추세에 대한 수혜를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고요. 대중국 규제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 모멘텀 그리고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황과 미국의 대중 규제에 따라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나왔던 상황인데, 이제는 이게 단순히 단기 변동성을 넘어서 가지고 비용 관리 속에서 큰 상승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가총액 2,000억, 많게는 2,400억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주가적으로는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서플러스 글로벌 다시 한번 좀 흐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어지는 변동에 대해서도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시고 후속 영상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